수나라군 역시 지치지 않을 수 없었어. 지난번에 처참했던 패배가 마치 끔찍한 망령처럼 병사들의 머릿속을 떠나지 않고 있었거든. 수많은 병사들이 살수에서의 공포스러운 기억을 아직도 선명히 기억하고 있었어. 밤마다 병사들의 악몽 속에선 살수의 핏빛 물결과 삼조고 전사들의 거친 함성이 메아리쳤지. 우문술은 요동성 앞에 진을 치고 있었지만 군대는 그저 성벽을 바라보며 기약 없이 서 있을 뿐이었어. 그들에겐 어떤 적극적인 공세를 펼칠 의욕조차 남아있지 않았지. 수많은 병사들이 지쳐 있었고 사기는 날이 갈수록 곤두박질 쳤어. 장군, 이대로 진을 치고만 있어선 병사들의 사기만 계속 떨어질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부장 중 하나가 우문술에게 다가가 조심스럽게 물었어. 우문술 역시 답답함을 견디지 못하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지. 그걸 내가 모르는 바가 아니네. 허나 우리가 지금 무슨 수로 저 성을 무너뜨릴 수 있겠는가? 저 요동성은 지난번 전쟁에서도 100만 대군이 밀어붙였지만 꿈쩍도 하지 않았어. 겨우 30만 명의 병력으로 어떻게 저 단단한 성을 공략한단 말인가? 그는 절망적으로 성벽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어. 게다가 성벽 너머엔 그 지독한 을지문덕과 5만 3조고 전사들이 우리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네. 섣불리 공격을 했다간 이번엔 살아남는 병사조차 없을지 몰라. 수나라 병사들의 얼굴은 갈수록 초췌해졌고 눈빛엔 이미 패배감과 두려움이 짙게 드리워져 있었어. 지난 전투에서 너무도 많은 것을 잃었기 때문이지. 이젠 다시 고향 땅을 밟고 싶은 마음만 간절했을 뿐이야. 반면 고구려군의 분위기는 사뭇 달랐어. 요동성 성벽 위에서 병사들은 단단히 방어진을 치고 수나라군을 내려다보며 기세등등한 눈빛을 보내고 있었지. 을지문덕은 차분히 성벽 위에서 수나라의 진영을 관찰했어. 그는 적들이 완전히 지쳐가고 있다는 사실을 이미 눈치챘지. 연태조는 을지문덕 옆에서 웃으며 말했어. 장군, 이제 놈들은 완전히 지쳐버린 듯합니다. 이대로 시간이 더 흐르면 저들은 스스로 무너질 겁니다. 을지문덕은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한 목소리로 대답했어. 맞소이다. 병사들이 전쟁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무기도 병력도 아닌 바로 사기와 용기요. 놈들은 이미 사기가 바닥난 지 오래요. 놈들은 이미 전투를 포기한 것이나 다름없소. 강희식 역시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덧붙였어. 그렇다면 이제부터 우리가 할 일은 기다리는 것뿐이겠군요. 시간은 우리 편이니까요. 을지문덕은 천천히 고개를 저었어. 그렇지만 섣불리 방심해선 안 될 것이오. 놈들이 지쳤다고 해서 방심하면 그 틈을 노릴 수도 있어. 긴장의 끈을 놓아선 안 돼요. 그렇게 요동성 앞에 대치는 한 달이 넘도록 이어졌어. 수나라군은 하루하루를 간신히 버티고 있었고 고구려군은 오히려 더욱 굳건한 모습으로 기다리며 완벽한 기회를 엿보고 있었어. 전쟁은 이미 끝난 것이나 다름없었지. 이제 필요한 건 오직 시간뿐이었어. 전황은 순식간에 뒤바뀌었어. 그렇게 지겹도록 길고 고통스러운 대치 상황이었는데 수나라군이 갑자기 밤중에 기습적으로 퇴각하기 시작한 거야. 성벽 위에서 수나라군의 급격한 움직임을 발견한 연태조가 당황한 얼굴로 급히 을지문덕에게 달려왔어. 장군, 이게 대체 어찌 된 일입니까? 놈들이 갑자기 퇴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투 한 번 제대로 치르지 않고서 갑자기 물러나다니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을지문덕도 당황스러웠어. 하지만 그는 표정 하나 흔들리지 않고 성벽 위에서 수나라군의 빠른 움직임을 조용히 살펴보았지. 그때 강희식이 급히 말을 몰고 다가왔어. 그의 얼굴은 흥분과 놀라움으로 가득 차 있었어. 장군, 큰 소식입니다. 수나라에 내란이 일어났답니다. 군량 수송을 책임지고 있던 예부상서 양형암이 10만 군사를 이끌고 반란을 일으켰답니다. 수나라는 무리한 원정으로 백성들의 원망과 불만이 극에 달했고 나라 곳곳이 이미 반란과 난리로 가득 찼다고 합니다. 강희식의 말을 듣고 있던 을지문덕의 눈이 번쩍 빛났어. 그는 바로 이 순간만을 기다리고 있었거든. 고구려가 대륙으로 나아갈 절호의 기회가 마침내 온 거야. 으하하하, 됐다. 드디어 그토록 기다리던 순간이 왔다. 을지문덕은 그 누구보다 신이 나서 환하게 웃으며 군령을 내렸어.
지금이 바로 우리가 기다렸던 천운의 시기다. 수나라가 스스로 무너지고 있다. 이제 우리가 공격할 때가 온 것이다. 당장 평양성으로 급히 정가를 보내라. 정우는 즉각 요서로 진군한다. 연태조와 강희식도 환호성을 질렀어. 모두 이 순간을 너무나 기다려왔거든. 드디어 고구려가 대륙으로 진출하는 순간이군요. 장군님, 천하를 얻을 기회입니다. 병사들 역시 이 기세에 사기가 하늘을 찔렀어. 지쳤던 병사들의 얼굴엔 다시 힘과 자신감이 돌아왔고 각자의 무기와 깃발을 높이 들어 올리며 함성을 질렀지. 삼조고 만세, 을지문덕 만세, 이제 대륙으로 나아가자. 을지문덕은 선두에 서서 검을 높이 치켜들며 함성으로 응답했어. 정운 요서로 진군하라. 천하가 이제 우리의 것이다. 고구려군은 이제 다시 전의를 불태우며 요하를 넘어 요서로 향하기 시작했어. 삼조고의 깃발은 휘날리고 병사들의 함성은 천지를 울리며 고구려의 새로운 시대를 알렸지. 요서로 진군하던 을지문덕은 평양성 방향에서 먼지를 일으키며 달려오는 태왕의 사신을 보고 걸음을 멈췄어. 그 사신은 말을 몰아 미친 듯이 달려왔고 얼굴이 이미 사색이 되어 있었지. 먼지가 풀썩거릴 만큼 급히 멈춰선 그는 비틀거리며 말을 내렸어. 을지문덕은 밝은 얼굴로 웃으며 사신을 맞이했어. 그의 마음엔 이미 수나라가 무너져가고 대륙으로 나아가는 고구려의 웅장한 그림이 선명하게 펼쳐지고 있었지. 하하하, 사신이 이렇게 급히 올 정도면 평양성에서의 군량과 병력 지원 소식이겠군. 그래, 군량과 병력은 언제 보내겠다 하던가. 하지만 사신은 차마 말을 하지 못하고 떨리는 손으로 을지문덕을 붙잡으며 숨을 고르려고 노력했어. 그의 얼굴엔 이미 두려움과 공포가 가득했고 입술은 하얗게 질려 있었지. 을지문덕은 그 모습을 보고 심상치 않음을 직감하며 목소리를 낮추고 조용히 물었어. 장군, 난입니다. 순간 을지문덕의 심장이 쿵 하고 멈춘 듯했어. 그의 귀는 자신이 들은 말을 차마 받아들일 수 없었지. 그는 작은 목소리로 다시 물었어. 뭐라 말했는가? 사신은 더욱 떨리는 목소리로 어렵게 다시 한번 얘기했어. 쿠데타입니다. 난이 일어났습니다. 고건무 태자 전하께서 난을 일으켜 평양성을 완전히 장악했습니다. 순간 옆에 있던 연태조는 도저히 믿을 수 없다는 듯이 휘청이며 사신을 향해 물었어. 고건무? 그가 왜? 도대체 왜? 연태조는 얼굴이 붉게 상기되었고 강희식 역시 분노에 가득 찬 얼굴로 외쳤어. 내가 뭐라 했습니까? 그자는 절대로 믿어선 안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야심 많고 교활한 놈을 장군께서 왜 밀어주신 겁니까? 을지문덕은 어지러웠어. 자신이 무엇을 잘못 판단한 것인지 알 수 없었어. 오직 고구려의 안정을 위해 고건무를 지지했던 것인데 그의 선택이 고구려를 내전으로 몰아넣은 결과가 되어버렸다는 것을 깨닫자 그는 마치 온 세상이 무너지는 듯한 절망감을 느꼈어. 바로 그때 고건무의 이름으로 급히 도착한 전갈이 을지문덕의 손에 쥐어졌어. 장군, 수나라가 물러났다고 하니 이제 속히 평양성으로 돌아오시오. 짧고 오만한 어투였지만 그 이면에 숨겨진 고건무의 경고를 느낄 수 있었지. 을지문덕은 그 서신을 쥔 손이 떨렸어. 연태조, 강희식, 거천 등 장수들은 모두 분노하여 을지문덕을 둘러싸며 강력히 주장했어. 장군, 당장 군사를 돌려 평양성을 공격하여 고건무를 끌어내야 합니다. 지금이야말로 내란을 진압할 절호의 기회입니다. 하지만 을지문덕은 깊고 쓰라린 목소리로 그들을 향해 반문했지. 그럼 정말 내전을 하자는 말인가? 우리가 그토록 피 흘려 지킨 나라가 스스로의 피로 무너지길 바라느냐? 모두 침통한 얼굴로 말을 잇지 못했어. 그 누구도 내전을 원하지 않았거든. 하지만 그들이 온몸을 던져 지키려 했던 나라가 이렇게 무너지는 걸 눈앞에서 볼 수만은 없었어. 을지문덕은 지친 얼굴로 결심한 듯 천천히 입을 열었어. 내가 홀로 평양성으로 가겠네. 모든 장수들이 다급히 그를 말렸어. 그들에겐 을지문덕이 죽음을 향해 스스로 뛰어드는 모습으로 보였지. 장군, 절대 혼자 가선 안 됩니다. 놈들이 장군을 가만히 둘 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을지문덕은 흔들리지 않았어. 그의 눈빛에는 깊은 슬픔과 피로, 그리고 포기할 수 없는 결연함이 담겨 있었어. 내전만큼은 안 되네. 자네들도 그걸 원하진 않을 걸세.
내가 혼자 가서라도 이 사태를 수습해 보겠네. 그러자 연태조가 한 걸음 앞으로 나서며 무릎을 꿇었어. 장군이 홀로 가게 두지 않겠습니다. 저도 함께 가겠습니다. 을지문덕은 말없이 연태조를 바라보았어. 그는 이 충성스러운 장군의 결의를 거절할 수 없었지. 무겁게 고개를 끄덕이며 손을 그의 어깨 위에 올렸어. 알겠네. 그대의 충정 절대 잊지 않겠네. 그렇게 두 사람은 병사들의 애절한 시선을 뒤로 하고 평양성으로 향했어. 을지문덕의 뒷모습은 세월의 풍패 휩쓸려 지친 듯 했고 그는 한순간에 10년이나 더 늙어버린 사람처럼 보였지. 병사들은 눈물을 머금은 차에 두 사람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어. 그들의 마음속엔 고구려의 앞날에 대한 깊은 걱정과 두려움이 자리를 잡고 있었지. 그렇게 고구려의 운명을 건 마지막 여정이 시작되었어. 평양성은 이미 영양왕의 흔적마저 지워져 있었어. 곳곳마다 고건무, 아니 새로 즉위한 영유왕의 깃발이 펄럭이며 그의 시대가 시작되었음을 알리고 있었지. 성 안은 어딜 가나 고건무를 찬양하는 목소리로 가득했고 마치 오래전부터 그가 왕이었던 것처럼 모든 것이 바뀌어 있었어. 을지문덕은 무거운 마음을 이끌고 성 안으로 들어섰어. 옆에 있던 연태조는 이미 동북아의 수장으로서 자신의 입장이 위태롭다는 걸 잘 알고 있었지. 그는 무거운 어깨로 을지문덕에게 속삭였어. 장군, 북부, 남부, 서부 대인들 모두가 이미 고건무와 함께한 듯합니다. 심지어 게르부도요. 이제 남은 것은 장군님과 우리 동북아뿐입니다. 을지문덕은 씁쓸하게 중얼거렸지. 이제 정말 남은 것은 자네 동북아와 나 같은 무장 나부랭이뿐인가. 연태조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침통한 표정으로 입술만 깨물었어. 곧 대궐로 들어가자 고건무가 반가운 척하며 을지문덕과 연태조를 맞았어.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듯 여유롭고 친근한 얼굴이었지. 아, 장군님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연태조 망리지께서도 함께 오셨군요. 어서 이리 앉으십시오. 고건무는 일부러 궐에 가장 깊숙하고 조용한 장소를 택해 술상을 차려놓고 두 사람을 초대했어. 겉으로는 다정해 보였지만 을지문덕은 그의 속마음이 훤히 들여다보이는 듯하여 불쾌했지. 고건무가 웃으며 두 사람의 잔에 술을 따라주었고 을지문덕은 차갑고 무거운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며 입을 열었어. 태자 전하. 네, 대장군. 왜 그러셨나이까? 이미 태자이셨지 않습니까? 수나라를 무찌르고 태왕께서 곧 그대를 왕으로 세우실 터인데 어찌 이런 난을 일으키셨습니까? 고건무는 웃음을 거두지 않은 채 잔을 들어 입가에 가져가며 대답했어. 하하하, 그렇게 되었소이다. 이제 수나라도 무너졌고 전쟁도 끝났으니 이쯤에서 궁원을 내려놓고 내정에 집중해야 할 때가 아니겠습니까? 연태조는 급히 나서서 물었어. 그럼 우리 동북아는 어찌하실 생각이십니까? 고건무는 능글맞은 미소를 띠며 말했어. 연태조 망리지의 지위는 물론이고 동북아는 앞으로도 동부의 것입니다. 걱정 마십시오. 장군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을지 장군님은 이제 전쟁터에서 내려와 쉬실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을지문덕은 연태조에게 조용히 눈짓을 했고 연태조는 마지못해 일어나 방을 나갔어. 둘만 남은 자리에서 을지문덕은 다시 한번 조용히 물었어. 내가 그대를 지지해주지 않았던가? 왜 그랬나? 이제 수나라가 스스로 무너지고 있어. 지금 내가 조금만 더 밀고 나가면 요선은 물론 대륙까지 우리 손에 들어오는 기회가 아닌가? 고건무는 웃음을 거두고 차갑게 답했어. 그럴지도 모르지요. 하지만 그 전쟁은 장군님이 이끌 것이고 승리 또한 장군님의 공이 되겠지요. 저는 장군님께서 너무 높이 올라가 계셔서 제 눈에도 보이지 않을 지경입니다. 이제 그만 내려오십시오. 을지문덕은 속에서 뜨거운 분노와 실망이 솟구쳤어. 못난 놈, 그대의 그릇이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것이었나? 고건무는 술을 마시고 잔을 내려놓으며 싸늘히 웃었어. 어쩌겠습니까? 사실 고수아를 여왕으로 추대하자는 여론이 군부 내에 퍼져 있었고 그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내가 먼저 움직여야 했습니다. 장군님이 너무 높이 올라가시니 고수아가 여왕이 되면 모든 게 장군님 손에 들어갈 것이 뻔하지 않습니까? 장군님을 믿지 않는 것이 아니라 장군님을 둘러싼 사람들이 믿음직스럽지 않았습니다. 을지문덕은 깊은 한숨을 쉬며 눈을 감았어.
전장의 기억, 수많은 전우들의 희생, 끊임없이 싸우고 지켜왔던 그의 인생이 주마등처럼 지나갔어. 장수들은, 내 전우들, 병사들은 어찌할 텐가. 고건무는 차갑고 낮은 목소리로 단호하게 말했어. 그것은 장군님 하시기 나름이지요. 을지문덕은 결단을 내렸어. 자신이 물러나지 않으면 그 많은 전사들이 피 흘릴 것이 너무도 뻔했지. 그는 자신의 삶보다 동료와 전사들의 안위를 더 중히 여겼기에 무겁고 비통한 결심을 입 밖으로 내었어. 좋네, 내가 물러나겠네. 내 전사들은 내 전우들이고 고구려의 아들들이네. 내가 궁원을 내려놓을 테니 전사들을 더 이상 해치지 말게. 여기서 모든 것을 멈추게. 고건무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잔을 다시 들고 을지문덕에게 따라주었어. 그리하겠습니다. 을지문덕 장군님, 오랜 세월 그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을지문덕은 무거운 마음으로 술잔을 들어 목으로 넘겼어. 그 쓴 술맛은 그의 가슴 속에 가득 찬 비통함과 비슷했지. 전설적인 무장 을지문덕의 화려한 시대는 그렇게 막을 내리고 있었어.